교재를 2권을 진행할 거예요. 이거 한 학기 계속 쓸 거예요. 기말고사 때도 계속 쓸 겁니다. 수상 전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리고 교재 잘 챙겨 다니셔. 옛날에 보니까 문제 좋다고 누가 훔쳐가더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대. 책상에 놔뒀는데 누가 훔쳐갔대. 그런 학생도 있으니까 교재 잘 챙기시고요. 개념 설명은 이제 따로 안 할게요. 문제 하면서 할게요. 문제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할 거고, 교재는 2권인데 하나는 내신 심화 문제고요. 특목자사 학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의 좋은 문제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수경 3호라고 고1 1학기 내신이라고 되어 있구나. 얘는 심화 문제만 넣어놓지 않고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문항들이 좋아서 기본 문제부터 다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기본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냥 심화 문제만 풀면서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푸네 수상 심화편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1번부터 볼게요. 버튼 안 눌렀나? 왔다 갔다 하는 버튼? x 5제곱부터 1까지 다 더한 것을 제곱해라. x 7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다 전개하는 거 아니죠? 그죠? 똑같은 거 다시 2개를 곱할 건데, 일곱 제곱 나오게만 전개하시면 되죠. 그죠? 이걸 언제 다 36번인가요? 6개 하니까 전개할 필요는 없죠. x 7제곱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x 7제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x 7제곱 하나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네요. 더 이상은 x 7제곱 나오는 항이 없죠. 그래서 그냥 개수는 4겠네요. 필요한 항만 전개하라. 필요한 항만 전개하자. 나머지 다 전개하려고 들지 말고. 자,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유형 2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 유형 2개는 비슷한 것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 옆에 2번 잠깐 볼까요? 얘는 어마무시하네. x부터 2x 제곱, 3x 세제곱 해서 10x 10제곱까지를 제곱하려네요. 아까 걔보다 더 무시하네. 그런데 x 5제곱의 개수만 구하래요. 함정이 있는 거죠. 이런 애들 다 필요 없는 애들이죠. 함정이 있는 거죠. 얘도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습니다. 아예 쓸 필요도 없죠. 얘네들은 x 10제곱하고 전개해봤자 x 5제곱이 나올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쓸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5제곱조차도 필요 없죠. 쟤랑 제일 낮은 차수랑 전개해도 얘랑 전개해야 될 건데, 그럼 6제곱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 이상의 항들은 전부 다 함정인 거죠. 그냥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 이거 제곱해서 x 5제곱 개수 구하는 거랑 완전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3번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4번. 유형 2. 얘네도 요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누어지는 식을 피제수라고 하죠. 피제수라고 합니다. 피제수. 피제수라고 해요. 피제수. 피제수를 변형해서 나누어라. 학생들 이거 잘 못해요. 요 참고로 세솔고에 나왔었습니다.
변형해 봅시다. 일단 다항식을 나눈 목과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목 x, fx 더하기 2를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보니까 무슨 식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기 있는 q랑 q, 여기 있는 r, 여기 있는 r 그런 애들을 그냥 이용해서 나타내기만 하래요. 오케이? 식을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저희는 그냥 바로 목과 나머지가 있으니까 검산식. 항상 핵심은 검산식이죠. 검산식 만들고 항등식. 그죠? 검산식 만들고 항등식. 성질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산식을 만들면 fx는 x-2의 qx 플러스 r. 같이 푸시는 거예요. 같이. 쳐다보는 거 아니고. 승영아 구경하는 거 아니야? 구경하면 안 돼. 검산식 만들었어. 얘가 얘를 나누래. 이게 이제 피제수인 거죠. 얘를 얘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변형을 합시다. 양변에 x를 곱해줄 거고요. 2를 더할 거예요. 양변에 x 곱하고 양변에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도 더하고 2도 더하고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이제 x-2로 나누라는데 얘들을 사용해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를 나누는 거죠. 그죠? 얘를 나눠야죠. 얘들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x-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검산식 x-2 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단 이 세모는 상수항해야 되죠.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죠?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모랑 세모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세모는 나머지 정리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 구한다. 나누어 보지 않고 구한다. 나머지 정리. 그죠? 나머지 정리.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누는 식 0되는 x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나누는 식 0되는 x를 나누어지는 식의 대입, 피제수의 대입.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나눠도 되긴 합니다. 그냥 나눠도 되긴 하는데 나눠보면 되죠. 그냥 나눠보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를 써서 구해보면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 이거죠. x-2로 나누니까 2를 이렇게 집어넣자. 그럼 2f2 더하기 2인데 그럼 얘는 얼마냐? f2는 도대체 뭐야? f2는 없어요. 보기에 f2는 뭐냐?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니까 여기다 또 2 집어넣으면 그게 r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가 r인 거죠. 그래서 2r 플러스 2가 나머지라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나머지 정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r 플러스 2.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직접 나눠봐도 돼요. 나누기 충분 가능합니다.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식변형을 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나누지 않고. x-2로 묶을 거예요.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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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로 나눌 거니까. 여기까지는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얘가 문제죠. rx x-2로 묶을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r 플러스 2r 줬다 뺐기 식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쁘게 x-2로 묶이네요. r로 해서 묶어서 x-2가 되네요. 그러면 x-2로 이제 전체가 묶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x의 qx가 남을 거고요. 뒤에는 r이 남겠네요.
얘가 몫이네. 얘가 나머지고. XQX 플러스 R에 2R 플러스 2. 몫과 나머지. PZS를 건드려서 나누기를 해라 라는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 좀 어려워합니다. 이걸 좀 어려워합니다. X-2로 묶어주는 작업만 하시면 되고요. 이걸 쉽게 좀 하는 방법은 X를 하나 곱했기 때문에 그냥 X가 하나 곱해지면 원래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다 저희가 X를 하나 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를 하나 더한 거고 이걸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목도 당연히 X가 한번 곱해질 건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여기 나머지 있던 놈이 X가 하나 곱해지니까 얘들도 X-1로 한번 나눠야 되는 거죠. 얘는 X-2로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거고 얘가 1차라서 X-1이 1차니까 X-2는 1차니까 얘가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되죠. 얘가 나누다 만 거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쭈루룩 해서 R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나눗셈 끝내면 안 되죠. 그죠?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그죠? 나눗셈 끝내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R로 나누겠습니다. 빼니까 2R 플러스 2. 나머지 얘, 그리고 몫에 R이 하나 들어가네요. 몫에 R이 하나 더 추가되네요. 오케이? 그냥 뒤에 있는 놈만 건드려주면 되죠. 앞에 놈은 놔두고.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RX 얘만 한 번 더 X-2로 나눠주면 돼요. 얘만 한 번 더 X-2로 나눠주면 됩니다. 차수 생각하세요. 차수 1차로 나눴는데 1차가 나머지일 순 없어. 이거 한 번 더 나눠야 돼. 나누다 만 거야. 얘가 지금 나누다 만 거야. 한 번 더 나누면 돼. 승혁아, 옆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연습해봐 있다. 됐나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옆에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주구장창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수 2n 세제곱 플러스 7n 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6이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배수가 된다.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라. 얘가 얘의 배수란 얘기예요. 거꾸로는 얘가 약수라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죠?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나누어 떨어져서 어떤 식이 돼버려요. 뭐 n이 있으니까 n에 대한 어떤 식 되겠죠. n에 대한 어떤 식.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약수니까. 초등식이에요. 초등식. 나누어 떨어진다. 약수.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참고로 얘는 가분수라고 부릅니다. 가분수.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큰 거. 같아도 가분수라고 불러요. 같아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대분수, 진분수 배웠었죠? 진분수는 차수 작은 걸 진분수라고 부르고, 진분수 차수 작은 거. 대분수는 우리는 이제 숫자에서는 자연수 더하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이거 나타낼 때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목 쓰고 더하기 분모분의 나머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쓸 거예요. 미적분하면 적분할 때도 맨날 저거 쓸 거고 수투에서 고2 때 수투 극한할 때도 저거 써서 극한 구할 때도 있고요. 저걸로 극한 구해도 돼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가분수, 대분수. 가분수가 나왔을 때 대분수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호야? 이제 나눠보자. 나눠서 이게 목도 구해보고 나머지도 구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분수를 한번 바꿔볼게. 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로 나눕니다. 나누기 할 때 항등식으로 자꾸 나누는 연습하세요. 써서 나누지 말고, 물론 이런 나눗셈 당연히 가능한데 이렇게 나누기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들지 말고 항등식으로. 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인데 나눌 거예요. 여기 1차식이 와야겠죠. 얘가 2차고 나누어지는 식은 3차니까 여기 1차식이 와야 돼요. 1차식. 1차 항은 얘가 2n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냐? 뭐 해야 되냐? 2n이어야 되지. 아, 잘했어. 승영이 굉장히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2n 세제곱을 맞춰줬습니다. 연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는 쓱 보니까 2n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n이 있는데, 자, 여기 7n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와줘야 됩니까? 7n 제곱 만들어야 돼. 상수항. 1차식이야, 상수항. 여기 뭐 와야 되냐, 지효야? 그렇지. 아주 잘했어. 5 와야 되죠. 그래야 5n 제곱에 2n 제곱해서 7n 제곱 되겠죠? 다음엔 이제 얘가 5n하고 마이너스 10이 있네요. 자, 다 됐고, 이 뒤에 이제 나머지 자리죠. 나머지 자리는 여기가 n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여기는 9n하고 플러스 6이네요. 그러니까 몇 n하고 몇 n 필요해요? 8n하고 그 다음에 16 필요한 거죠. 16. 그래야 9n에 6 돼서 얘랑 똑같아지죠. 나눗셈 물론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조립제법 써도 되고 저 2차로 나누는 조립제법도 있긴 하죠. 그죠? 2차로 나누는 조립제법도 있습니다. 그 조립제법 외워서 하실 분들은 그거 외워서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항등식으로 계속 찾아요. 여러분이 나눗셈 뻥 안 치고요. 고3 때까지 수백 수천 번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 수투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속 분수꼴로 계속 나와요. 수투에서도 계속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분수꼴로. 그러니까 이 나눗셈을 수백 수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 좀 해서 조립제법 뭐 니은자 쳐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저는 죽어도 조립제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 그게 더 편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몫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목 더하기 분모 분의 나머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딱 눈치챌 수 있나요? 얘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8로 묶으면 n 플러스 2고 얘도 n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n 플러스 2가 하나 사라지네? 아싸! 행복하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결과만 써놓고 다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나누면 자연수 돼야 되니까 자연수. 자연수인데 뭐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연수인데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겠죠. 제가 n 있으니까. 얘가 자연수 될 건데 n의 최대값이래요. 자연수 되려면 n의 최대값. 분수가 자연수 되려면 이것도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옵니다.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재작년 수능에도. 분수인데 자연수 돼야 돼. 그러면 분자가 분모의 배수인 거죠. 분모는 분자의 약수인 거고, 이거 재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4점짜리 준킬러로 나왔어요. 게다가 준킬러 다 맞히면 현재 서울대인 거 아시죠? 준킬러 다 맞히면 1등급인 거고, 거기서도 똑같이 사용됐어요. 분수가 자연수. n-1이 8의 약수이고, 또는 8은 n-1의 배수예요. 그 중에 n 중에 가장 큰 수. 자, 8이 n-1의 배수고, 또는 n-1은 8의 약수. 그런데 가장 큰 수 x, 가장 큰 수 n. 누굽니까? 8의 약수 중에 제일 큰 애 누구야? 8의 약수 중에 제일 큰 애. 8도 약수잖아. 자기랑 똑같은 애들 나눠 떨어져. 1로. 그죠? 그럼 n이 얼마 돼야 돼? 구해야 되는 거죠. n의 최대값은 9.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의 배수다. 그러면 나눴을 때 자연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n에 대한 어떤 식이니까 뭐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것도 n식이고 이것도 n식이 있으니까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나누면 자연수, 나누면 자연수. 거꾸로 얘가 약수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자연수, 나누면 자연수, 나누면 자연수. 오케이? 나누면 자연수, 나누면 자연수. 자, 얘도 빨리 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게 몫이었잖아요. 그죠? 몫. 아, 나머지. 결국 얘가 나머지였어요. 나머지. 여기 나머지였어요. 나머지. 약분했어요. 얘는 이렇게 약분됐습니다. 나머지가 나누어지는 수의 배수. 나누는 수의 배수. 나머지가 나누는 수의 배수. 그러면 약수. 그래도 이것만 기억해서 나머지만 잽싸게 찾은 다음에 나머지가 나누는 수의 배수면 된다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옆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연습해 보세요. 지호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오케이. 승혁이 잘 따라오고 있어? 다음 문제는 그냥 좀 장난 같은 문제입니다. 왜 학생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답률이 높아서. 근데 신기하죠.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네. 자, 곱하고 2배, 그죠? 건널비니까 2개씩 있죠? 곱하고 2개, 건널비니까 2개씩 있죠? 곱하고 2개, 건널비니까 2개씩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옆에 것들 한번 쓱 보시고. 자, 곱셈 공식. 여기서부터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다항식 연산이야, 뭐. 자, 두 가지
교대식은 거의 안 나오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환식이란 것과 대칭식. 윤환식은 문자를 돌려가면서 바꾸는 거예요.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꾸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식이 같으면 웃기려고 한번 해봤어, 지금. 재미없냐? 식이 같아요? 이러면 이제 윤환식이라고 불러요. 윤환식. 돌려가면서 바꾸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대칭식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이랬을 때 식이 같아요. 이런 이제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윤환 대칭식도 있습니다. 윤환 대칭식도 있고요. 윤환식이고자 동시에 대칭식인 걸 윤환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윤환 대칭식.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대칭식은 가장 기본 대칭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자 2개짜리 기본 대칭식은 이거죠. A를 B로, B를 A로 서로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A를 B로, B를 A로 서로 바꿔도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1차 꼴이고 얘는 2차 꼴이에요. 문자 2개짜리는 곱해서 2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거보다 더 차수가 큰 것들이나 또 다른 식들 모두 다 이걸로 변형 가능해요. 그래서 맨날 대칭식 내는 거예요. 맨날 대칭식 내는 겁니다. 문자 3개짜리 기본 대칭식은 이렇게 A를 B로 바꿔도 똑같고 B를 C로 바꿔도 똑같고 C를 A로 바꿔도 똑같죠. 이건 대칭식이자 동시에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제 윤환 대칭식입니다. 얘도 윤환 대칭식이에요. 2개짜리 윤환 대칭식. 이거랑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A와 B를 서로 바꿔도 A와 B를 서로 바꿔도 똑같고요. B와 C를 서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C와 A를 서로 바꿔도 똑같고요. A, B, C에 대한 대칭식이고요.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환 대칭식이에요. 문자 3개짜리 윤환 대칭식. 얘네들도 하나 더 있지. 얘도 있습니다. 얘도 문자 3개짜리 윤환 대칭식. A를 B로, B를 A로 바꿔도 식은 똑같고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식은 똑같고 A, B, C를 서로 A를 B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고 C를 A로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 3개짜리 윤환식이자 대칭식이에요. 나머지 문자 3개짜리 모든 대칭식들은 전부 다 이 대칭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문자 2개짜리 모든 대칭식들은 다 이 대칭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해서 이것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계속 내는 겁니다. 계속. 대칭식 주어지잖아요. 다 대칭식이잖아요. 기본 대칭식. 문자 2개짜리 기본 대칭식. 그리고 대칭식이잖아요. 그죠? 역시. A, B 서로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B네 제곱 더하기 A네 제곱 해봤자 같은 식이죠. 이것도 대칭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 대칭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칭성. 아우, 지겨운 대칭성. 기습 질문. X축 대칭하면 뭐로 바꿔야 되냐? 네? X축 대칭시킬 거야. 뭐로 바꿀 거냐? 응.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야, 정말 훌륭하다.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다 됐나요? 지어도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로 뭘 하는지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얘는 공식처럼 당연히 외우고 있죠?
이 정도야 뭐. 4개짜리 정도에 공식처럼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뭐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 그 얘도 마찬가지죠. 공식처럼 다 외우고 있는 거죠. 합의 제곱에서 두 곱 빼는 거.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뺍니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뺍니다. 똑같죠? 3개짜리도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뺍니다. 똑같은 거죠.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뺍니다.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뺍니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외우고 있는 거. 그냥 계산하시고 다른 거는 또 딴 데서 또 볼 거니까 일단 이건 이 정도 넘어가고. 얘는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브라마구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뭘 한 거냐? 뭘 쓰고 있냐? 이거 이제 브라마구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그냥 전개해보면 알아요.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마이너스 2ab xy는 사라질 거고요. 좌변 우변 완전 똑같죠? 그래서 그냥 항등식인 거예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이제 브라마구타는 사람 이름이고 그냥 전개해보면 알아요. 간단하게 전개해보면 알아. 좌변 우변이 똑같은데 항등식이지 뭐. 근데 수화하는 학생들 이거 뭔지 딱 느낌 올 텐데? 느낌 오지 않나? 아! 수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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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시인데. 코시잖아, 코시. 코시. 다시 써줄까? 만약에 수화 안 한 학생은 여름방학 때 배우면 되니까 넘어가고. 이게 이제 코시 부등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코시 부등식. 이걸로 원 문제도 해결하고, 이걸로 제곱합의 최소값도 구하고, 합의 최대 최소도 구하고, 이걸로 하는 일 많았었죠. 원 관련 문제도 이걸로 해결하고. 이걸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시연아? 이게 만약에 실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냐 안 맞냐? 실수면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0이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고 얘가 0이 아니면 양수란 얘긴데 얘에다 양수를 더해서 쟤랑 똑같아지려면 얘가 더 큰 수여야 되지, 그지? 어떤 수가 있는데 양수를 더했더니 이 새끼랑 똑같네요? 그럼 원래는 이놈이 더 얘보다 큰 거지, 그지? 양수 더해야 같아지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 항등식으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시 부등식을 빼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증명하지 않고 이걸로도 증명 가능해요.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뭐 지금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럼 저런 게 있나?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셔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는 백인데 저기는 뭘로 돼 있어요, 둘 다? 여기는 백인데 저기는 더하기로 돼 있죠? 그지?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이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뭐 해주면 똑같아지는데? 뭘 해주면 똑같아지잖아. 뭐 해주면 얘랑 똑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4ab 붙이면 똑같지? 그죠? 이렇게 붙여주면 똑같죠. m제곱 더하기 n제곱 4ab xy m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4ab xy 이게 이거인 거죠. 이게 여기 공간 부족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자꾸 내려고 그래요, 수학자들이. 그냥 내진 않죠. 자, 제곱합이네요. 제곱합도 합제곱에 두 곱 빼면 되죠. 합제곱에 두 곱 빼면 돼요. 합제곱에 두 곱. 16에서 6 빼니까 10. 합제곱에서 두 곱 빼면 돼요. 9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11인가요? 그 다음에 쟤는 얘랑 곱한 거네요.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3. 쓱 빼니까 110에서 12 뺐으니까 98인가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요. 그럼 몰랐으면 괜찮아요. 몰랐으면. 실전에서 모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자, 다른 풀이도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몰랐으면 다른 풀이도 볼게요. 얘도 가끔 등장합니다. 가끔.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등장해요.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m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mn.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항상 하는 거.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두 곱. 해서 합은 ax by 플러스 bx 플러스 ay인데 요거 예쁘게 4개짜리 딱 인수분해 되는 애죠. 쓱쓱 x로 묶으면 a 더하기 b. 쓱쓱 y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럼 다시 또 인수분해 되네. a 더하기 b로 묶으면 x 더하기 y. 이걸 제곱한 거네요. 그냥 여기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하면 되겠네. 4, 3. 12의 제곱이니까 144. 빼기. 이제 쟤네들 곱할 건데, 얘는 이제 약간의 귀찮음이 있죠. 이렇게 되죠? A, B, 뭐야. 마지막 거 전개 잘못했네? A, B, Y 제곱. 약간의 귀찮아짐이 있죠. 그래서 두 개. A, B의 X제곱, Y제곱하고, 얘네는 X, Y의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이거는 다 나와 있고, 얘네는 우리가 구하면 되고, 합제곱 마이너스 두 곱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제곱합은 합제곱 마이너스 두 곱.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직접 다 전개해버려도 돼요. 선생님, 저는 가장 무식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안 풀 수는 없잖아. 안 풀 수는 없잖아. 여기 지어도 되나요? 그래서 전개해서 구할 거예요. 가능하지. 못 구하는 게 아니야. 약간의 시간차. 근데 시간이 남았는데도 문제를 안 풀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야. 전개해버리겠습니다.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2ab xy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얘는 4로 정리되고 예쁘게. 그 다음에 얘랑 묶이네요. x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b제곱. 얘랑도 묶이는데요. y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이네요. 이거 저쪽으로 이항한 거랑 똑같은 식이었죠. 그죠? 이거 저쪽으로 이항하면 똑같은 식이죠.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식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쫄지 말고. 여러분들 공부 충분히 했으면 이 정도 전개랑 이 정도 인수분해는 그냥 보이잖아. 너네들은 좀 상위권이잖아, 그나마. 잘하는 애들이잖아. 전개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거고, 요 정도 인수분해는 보이지 않을까? 얘랑 이렇게 해서 얘랑 인수분해 된다는 거 쓱 쳐다보면 보이지 않을까? x제곱으로 묶고 y제곱으로 묶으면 다시 또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이는구나. 그럼 됐네. 그러면 제곱합이니까 합제곱 마이너스 2곱, 제곱하니까 합제곱 마이너스 2곱. 얘야 뭐 그냥 다 곱하면 되고. 그냥 전개하셔서 구해도 돼. 근데 그냥 낸 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낸 건 아니고 유명한 식이다 이거죠. 유명한 식. 뭐 그걸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다 이거죠. 유명한 식이라서.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내는데 이게 엄청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 일반고는 특히 더더욱. 일반고에서는 잘 안 내. 일반고는 뭐 다른 걸로도 낼 게 많고 다른 거 내도 충분히 애들이 잘 못 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들이 또 계속해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5라는 숫자를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하고 이만큼 왼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수와 이 수는 정확하게 어디에 대칭인 거죠? 어디에 대칭인 거지? 어디에 대해서 딱 뒤집으면 그냥 겹치냐? 아니지. 뒤집어서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겹쳐야 되니까. 그렇죠. 5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우리 대칭식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대칭성. 그죠? 그래서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빼지면 걔 둘은 항상 얘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5에 대해서. 5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우리 식도 다 대칭식이잖아요. 이거 대칭식이잖아요. 대칭식. x로 바꾸고 y로 바꾸고 x로 바꾸고 y로 바꾸고. 맞죠? 대칭식이죠? 원래식하고 똑같죠. 그죠? x, y 서로 바꿔도 대칭식. 원래식하고 똑같잖아요. 이 주어진 수도 대칭성이잖아요. 7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7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대칭식이야? 그죠? 대칭식이야, 그지? 얘도 대칭식이고 얘도 대칭식이야. A, B도 대칭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에다 하나 새끼는 뭘 갈 거고, 한 놈은 2에다가 오른쪽으로, 한 놈은 2에다 왼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두 놈 곱했더니 3이래. 얼마씩인 거냐? 얼마씩인 거냐? 물어보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래 놓고 해야지. 자, 대칭식이다. 대칭식이야. 한 놈은 2에서 얘네가 2대칭이야. 4. 대칭은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그것만 기억해도 엄청난다고 그랬죠. 대칭은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요 얘기 안 했네. 그래서 2. 얘와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2에 대해서. 지금 이해돼? 얘와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서연아. 네? 대칭은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 봤어, 안 봤어? 오케이, 좋아. 얘네 둘은
어떤 수에, 만약에 이 두 수가 대칭이라고 치면 어떤 수에 대해서 대칭이? 이거요? 응. 3.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더하고 2로 쓱 나누면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은 중점,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그래서 A랑 B가 대칭성 주어진 이 식 둘 다 대칭식이야. 대칭식. 그래서 대칭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하나는 2에서 네모만큼, 하나는 2에서 네모만큼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렇게 두 수를 곱했더니 2가 됐대. 네모는 뭐겠냐? 네모는 뭐냐? 그냥 구해도 되는데? 합차는 제곱차 아니니? 그렇죠. 루트인 거지. 합차는 제곱차. 4 빼기. 그지? 합차는 제곱차. 이거 방정식 연락에 풀려고 들지 말고. 오케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B 자리에 4-A를 대입해서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A-A 제곱이 2고, 이거 예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짜증나네. 선생님, 저는 근해 공식이란 걸 압니다. 게다가 저는 짝수 공식도 압니다. 뿌잉뿌잉. B반을 2로 놓고, 마이너스 2죠. 저는 짝수 공식도 알아요. A분의 마이너스 B반, 뿔마 루트, B반 제곱, 마이너스 AC. 아싸! 2 뿔마 루트 2. A는 2 뿔마 루트 2. A가 2 뿔마 루트 2일 때 B는 2 마이너스 루트 2. 저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읽는 거지, 그지? 보면 읽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방정식 만들어야죠. 합이 4, 곱이 2니까 이놈의 두근입니다.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야지. 근각에서 합곱, 근각에서 합곱. 이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냥 A, B 찾는 거는 그냥 보면서 읽는 거야. 숫자 좀 지저분해도 다 돼. 윤지야, A, B 구할 수 있냐? A랑 B랑 얼마야? 자, 뭐의 대칭? 3의 대칭이고. 그 다음에 뿔이고 마. 누구 붙어야 되냐? 뭐 붙어야 두 수를 곱하면 7돼? 그렇죠. 루트 2죠.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항상 제곱차야? 항상 제곱차? 항상 제곱차? 항상 제곱차야? 지효야? 루트인 거 알아? 항상 제곱차야. 그냥 보면서 읽는 거야. 이걸 연립해서 방정식 풀어가지고 근해 공식 써서 구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보면서 읽는 거야. 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얘도 대칭이거든요. 숫자도 대칭이고, 구하려는 것도 대칭식이에요. 그래서 대칭성 이용하라 이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하자. 그래서 기본 대칭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합 형태, 곱 형태. 일부러 그렇게 줘요. 다 그렇게 줍니다. 다 그렇게 줘요. 수학에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막 내는 거 아니야. 77에 49 빼기 합차죠? 44, 16에 3이니까 48, 1이네요. 그런데 게다가 양수라는 조건까지 줬네요. x, y 그냥 1이네요. 구할 거니까 통분.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러려면 외울 거 너무 많아지니까 통분하고, 세제곱 합 정도는 외우셔야 돼.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세제곱의 합 정도는 외우세요. 세제곱의 합 정도는 외우셔.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다른 방법도 저 뒤에 가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만 필요하네. x 더하기 y는 얘에다가 얘 2배 더하면 되죠. 제곱을 먼저 구해서 제곱이 있으니까 14에다가 2니까 16 해서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4인 거죠. 다 됐네.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제. 자, 이것, 게다가 얘는 족보 있는 애들이죠. 켤레 무리수라고 부르는 애. 켤레 무리수. 나중에 뭐하고 연결돼요? 켤레근하고도 연결되죠, 켤레근. 켤레근. 켤레근 기억나? 켤레근? A, B, C, D가 유리수입니다. 그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A는 0이 아닌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그런데 걔가 2 플러스 루트 3의 근으로 갔네요. 자동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입니다. 오케이? 켤레근 이론이죠. 켤레근. 켤레 무리수. 또는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로도 주어집니다. 뭐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이때도 합곱.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칭성.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곱을 구해봐야 합곱.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곱. 주어진 수가 대칭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7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구하려는 것도 대칭식이에요. 어차피. 그럼 우리는 기본 대칭식 x 더하기 y, xy 생각해볼까 해서 대칭성. 다음, 자, 여기서 이제 6제곱까지 있으니까 이걸 구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좀 재밌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고, 이 공식을 외우고 있을 건데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한번 들어봤을 텐데. 자, 전개해보면 알아요? 전개해보면 x세제곱, y세제곱. x제곱 y, x제곱 y 빼니까 사라질 거고, xy의 제곱, xy의 제곱 빼니까 사라질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칭식 만들고 있어요. 기본 대칭식으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 대칭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기본 대칭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거 하나씩 계속 키워가면 돼요. 얘네들은 똑같고, 얘네들은 똑같아요. 하나씩 계속 키워가면 돼요. 이거 하나씩만 계속 키워가면 돼. 왜 같은지는 전개해보면 알아요. x 대제곱, y 내제곱 나오고, x 세제곱 y 빼기 x 세제곱 y. xy 세제곱 빼기 xy 세제곱.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에 1, y에 1을 f의 1이라고 하고 x에 2, y에 2를 f의 2라고 하고 x에 3, y에 3을 f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f의 3은 x 플러스 y의 f의 2 빼기 x, y의 f의 1 이런 뜻이고요. 얘는 f4인 거죠. 4. 그죠? f4는 x 더하기 y의 f3 이거 f3이죠. 3 빼기 x, y의 f2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f의 5는 x 더하기 y의 f의 4 빼기 x, y의 f의 3 이 정도 추론 능력은 있겠죠? f의 6은 x 더하기 y의 f의 5 빼기 x, y의 f의 4 이 정도 추론 능력은 있겠죠? 그죠? 얘 f6인 거고요. 얘 f5인 거죠? f의 6은 x 더하기 y의 f의 5 빼기 x, y의 f의 4인데 이 사람 x 더하기 y를 마이너스 1로 줬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사라지네요. 그죠? f5 빼기 f5에서 사라져버리네. f5 빼기 f5에서 사라져버리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f5고 이게 f6 두 개 더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f5 빼기 f5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얘만 남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f4 구하라는 거네. 재밌게 냈죠. 재밌으신 분이죠.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y인가? 이 공식 외우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고장고 7제곱까지 나옵니다. 고장고 7제곱까지 나와요. 고장고 보통 5제곱까지는 많이 출제돼요. 학교에서 이 공식 외우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y의 제곱일 거고 자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걸로 풀 수도 있죠. 6제곱은 제곱을 치환해서 구하죠. 제곱 치환.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자 여기서 정말 특별한 숫자에 대한 것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정말 특별한 숫자에 대한 경우 얘는 그래서 3f4 구할 거고요. 3에다가 x 4제곱 y 4제곱 더한 거 구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들어두세요. 요거 지워도 되나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1, 2등 케이스부터 볼게요. 둘 다 1, 1. 그럼 저거 보세요.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얘에서 1 뺀 거, 얘에서 2 뺀 거, 얘에서 1 뺀 거, 얘에서 2 뺀 거예요. 식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1, 1이거든? 둘 다 1,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냐면 이게 바로 전 거에서 그 전 거를 빼면 다음 게 나옵니다. 이런 뜻이거든? X5는 F5는 F4 빼기 F3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연습해보자. 자, F1은 1이야. F2는 구해야 돼. F2는 구해야 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안 돼. F2는 구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구하면 돼. 제곱 빼기 2곱. 제곱 빼기 2곱. 오케이? 제곱 빼기 2곱. 제곱 빼기 2곱. 마이너스 1인가요? 맞죠?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 얘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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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네요. 이제부터 6개씩 반복되는군요.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6개씩 반복돼. 6개씩. X의 2023 더하기 Y의 2023. 6개씩 반복돼. 6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6으로 나누면 얼마 되냐? 6으로 나누면 6, 3, 18. 6, 3, 18. 6, 7에 42? X와 Y랑 똑같으니까 1인 거냐? 그지? 6으로 나누면 1 남아? 6으로 나누면 1 남아? 오케이? X 더하기 Y랑 똑같은 거야? F1, F2, F3, F4, F5, F6, F7, F8, F7은 F1하고 같고요. F8은 F2랑 같습니다. 주기 6인 주기성 같네요. 주기 6, 주기성. 만약 이런 식의 문제라면 여러분들 그 변형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못 풉니다. 얘는 죽어도 풀죠. 이런 것만 외우고 있어서는. 외웠나요? 저 외우지도 못했죠. 자주 나오는 게 4가지예요. 여러분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해봐 직접. 이게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일 때랑,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일 때랑, 이런 형태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방정식으로 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xy입니다. 이렇게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도 1. 맞지? 합도 1, 곱도 1. 서연아 맞지? 합도 1, 곱도 1. 아, 그러면 양변에 t 플러스 1 곱하면 t 세제곱 더하기 1은 0. 응?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t 6제곱은 1. 아, x 6제곱은 1이구나. 해서 얘를 x랑 똑같은 애구나. y도 y랑 똑같은 애구나.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그냥 x 더하기 y네. 이렇게도 이제 나중에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돼. 바로 보자마자 합이 1이고 곱이 1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xy구나. 이렇게. 근각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재밌는 문제입니다.
7제곱까지 나와요, 학교에서. 7제곱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로 내면 여러분들이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 조금 복잡하게 낸다 치더라도, 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가 만약에 이런 규칙 알면, 그냥 얘만 구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걸? 이런 것도 있네요. 문제 출제하신 분이 그렇게 했네요. 자, 만약에 저 규칙대로 간다면, 이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로 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바로 전 거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그 앞에 거에 3배. 그걸 더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거에 3배에서 바로 전 거를 빼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제로 해봅시다. 제곱에서 두고 뺄 거예요. 제곱에서 두고 뺄 겁니다. 7이네요, 7. 아, 힘들다. 3배에서 얘 뺄 겁니다. 3배 한 다음에 얘 뺄 거예요. 세 배 한 다음에 얘 뺄 거예요. 세 배 한 다음에 얘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쭉쭉쭉쭉쭉. 세 번째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 앞에 거를 3배 한 다음에 바로 전 거를 빼라. 윤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지호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너무 어려운 말에 천천히 할게. 서현이 괜찮아? 시연이 할 수 있어? 승혁이? 오케이. 지울게요. 연습해 보시고 써먹을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이 공식만 맨날 외우고 있지 말고. 7제곱까지는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일반고에서도 냅니다. 7제곱까지는 내요. 다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 얘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도 사실 이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낼 수밖에 없어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a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얘가 a로 나누잖아, 그지?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눠볼게. 이거 대칭식이에요. a와 a분의 1의 대칭식이에요. a를 a분의 1로 바꾸고 a분의 1을 a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곱도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 얼마예요? 그냥 얼마죠? 이거 가르쳐줘야 아냐? 이거 1인 거 그냥 알잖아. 그죠? 이거 하나 사라지잖아. 그냥 1인 거니까 이거 하나 사라지지. 그지? 얘 사라져 버리잖아. 그지?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얘도 뒤지게 나오는 거예요. 더한 게 4. 쓱 넘기면 4. 이거 4네, 그냥. fn은 4fn-1 빼기 fn-2. 바로 전 거에 4배에서 그 전 거를 빼버리면 되네. 바로 전 거에 4배에서 그 전 거를 빼버리면 되네. 구해봅시다.
제곱은 그냥 구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제곱은 구해야 돼. 여기 2 집어넣으면 F0에서 규칙 안 돼. 제곱은 구해야 돼. F0을 너네들이 아직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외운다고 그래 넘어가자 그냥.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제곱에서 곱 2배 빼는 겁니다. 16에서 2 빼는 거죠. 자, 처음엔 4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4. 숫자 좀 커요. 4배 하면 64, 4 빼니까 60. 4배 하면 240, 14 빼니까 228, 226. 이렇게. 4개까지만 구하면 되냐? 응, 4개까지만 구하면 되네, 그죠? 제곱 4개까지만 구하면 되네. 대칭식. 두 번째 거의 3배, 42. 세 번째 거의 2배, 120. 다 더하라고? 388인가? 왠지 아까 구한 답하고 틀린 것 같다? 두 번째 거 3배. 4, 4, 16 마이너스 2니까 14 맞는데? 아까 문제 풀 때 구한 거랑 틀린 거 같네, 답이? 네 배 한 다음에 빼면 4, 4, 뭐야? 56이잖아? 쏘리. 제가 숫자 계산을 잘 못합니다. 망했다. 자, 4배 하면 200, 4, 5, 28. 14 빼니까 194. 194 맞지? 이거는 3배. 4, 3, 12, 3, 1은 3, 42. 이거는 2배. 104? 오케이. 0, 4. 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F4가 이거잖아요. 4F3 빼기 F2.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제가 3F2, 2F3, F4니까 F4 자리에 4F3 빼기 F2. 그 다음에 6F3 더하기 빼 계산하니까 2F2. 이거 다시 4F2 빼기 F1. 64, 24에 2니까 26F2 빼기 6F1. 이 새끼는 4고 이 새끼는 14. 26 곱하기 14에서 64 빼겠습니다. 자, 8, 4. 4로 되지? 인수분해해서 해라. 27, 23, 91. 4로 묶으면 6. 85 곱하기 4, 340.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때. 이거 다 따로 계산하기 귀찮으면 2만 구해서 그냥 바로 해도 되죠. 그죠? 일곱 제곱까지는 일반계 고동에서 학교에서도 내요. 그리고 4제곱, 5제곱까지는 쉽게 보게 될 거야. 그럼 5제곱 공식 맨날 외우고 막 5제곱 구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칭식을 A로 쭉 나눠버리면 A로 왜 나누나요? 여기 A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뭐 뻔하게 A로 나눌 생각 들지. 자, 얘도 미친 듯이 계속해서 또 대칭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세 문자 대칭식이죠. 세 문자 대칭식. 이거 다 대칭식이죠? 다 대칭식. 게다가 윤환식이기도 하고요. 윤환 대칭식이죠. 얘도 윤환 대칭식입니다. 윤환 대칭식.
A를 B로, B를 A로 바꿔도 참입니다. 그리고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참입니다. 식이 똑같아요. 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주어진 조건도 전부 다 유난 대칭식입니다. 기본 대칭식으로 반드시 표현 가능한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4차식인 건 알지? 그지? 4차식인 거 알지? 이거일 리는 없고 A 4제곱들 안 보이지? 그지? 이러면 4차식 맞죠? 정확하게. 잘 모르면 그냥 A, B 치환하면 되죠? A, B를 X로, B, C를 Y로, C, A를 G로.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 치환하자. 우리에겐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있지 않니? 치환이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 치환하자. 그래서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네요. 뭔지는 알지? 합의 제곱 더하기 2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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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곱을 빼면 됩니다. A, B, B, C, C, A의 제곱에서 환원하겠습니다. 환원. A, B에다가 X, B, C죠. A, B 제곱 C. 자, 여기서 또 얘들 전개하는 거 아니야? 전개하는 거 아니야? 제 유난식이야? 이렇게 바꾸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옆에. 유난식이야? 이렇게 바꾸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이거 일일이 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해보면 알아, 그냥. 유난식인데 AB 나왔어. 당연히 누구 있어야 돼, 무조건. 유난식인데 AB 나와서 세 문자 유난식이야? 세 문자 유난식이야.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AB 나왔어. 그럼 옆에 무조건 뭐 따라와 줘야 돼? A를 B로 바꾼, B를 C로 바꾼, BC도 무조건 옆에 있어야지, 그지? 다시 B를 C로 바꾼, C를 A로 바꾼, CA도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지, 그죠? 그냥 얘 쓱 보면 얘네 둘은 쓰는 거야, 그냥. 쓱 보면 얘네들은 그냥 쓰는 거야, 오케이? 유난식의 성질 때문에.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식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놈이 나오면 얘놈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놈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에서 A를 B로, B를 C로, C를 A로 바꿔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전개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전개할 때도. 그럼 얘네는 A, B, C로 다 인수분해 되죠? 당연한 거야. 무조건 기본 대칭식으로 다 정리되게 돼 있다니까. 대칭식은 반드시 대칭식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 100%. 그걸 이제 고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 대칭식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대입만 해서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죠.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 구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죠. 곱은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곱은 두 개씩 곱한 거는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죠. 일정한 규칙을 갖는 거죠, 저도. 응? 쟤 왜 안 움직이지? 왜 너무 빨리 움직였나?
촬영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는 켜져 있고. 너 왜 안 움직여? 자식. 망했다. 저쪽 끝에랑 이쪽 끝에 쓴 거 하나도 안 보이겠네. 자, 치환해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치환, 복잡하면 치환. 다음. 나중에 3차 방정식 가면 근과 계수로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과 계수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가면 근과 계수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얘는 두 개씩 계속해서 곱하라고 그러네요. 연달아서 두 개씩 계속 곱하래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얘도 문자가 두 개씩 계속 달려있으면 귀찮으니까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를 좀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뭐 그런 생각은 어려운 생각은 아닙니다. A 더하기 B 두 문자씩보다는 A 더하기 B가 4에서 C 뺀 놈이랑 똑같은데요? 응? 난 두 문자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한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미지수 두 개 처리하는 것보다 한 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죠. 4-A 4-A 4-B 4-B 4-C 이렇게 해서 전개하시면 곱 나올 거고 합 나올 거고 다 나올 거예요. 4, 4, 16이 3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A에서 마이너스 8A 나올 거니까 안 봐도 B도 C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 이제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8A 나와주면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C 나와줄 것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돼? 유난 대칭식이니까 마이너스 8A가 나오면 당연히 마이너스 8B도 나오고 당연히 마이너스 8C도 따라오겠지 라는 거 이해돼서 유난 대칭식이니까. 그 다음에 CA 나왔잖아요. CA 나오죠? 그럼 당연히 C를 A로, A를 B로, A를 B로, B를 C로 이렇게 당연히 따라 나와줄 거고. 그래서 합은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 합과 합을 이용해서 두 곱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커져야 할 수 있을 방법인데 이게 2차식이라는 거는 보일 거예요. 1차랑 1차를 곱했으니까 2차식. 그리고 유난식 대칭식이라는 건 이제는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무조건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1차 2개 곱하면 2차니까 1차를 2개 곱하면 2차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A제곱, B제곱, C제곱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새끼들이 하나도 없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하지?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식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빼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몇 개를 뺄 것이냐 하면서 식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라 뭐 이 정도는 그냥
대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문자 줄이고 깔끔하고 계산도 훨씬 편하고 그 식 찾는 시간 동안 그냥 바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자 얘도 똑같이 계속해서 윤환대칭식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젠 좀 지겹지. 게다가 얘는 족보에 있는 애죠. 족보에 있는 애죠. 이 공식 외우고 있나요 혹시? 3차 윤환대칭식. 이거 없는 책 거의 없는데. 이 식 안 써있는 책 거의 없죠. 메솔릭 책에도 써 있었고, 이거 뭐 센이나 개념원리, 뭐 RPM 어디에도 다 써 있는 식이죠. 이건 이 식 외우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냥. 이 식은 외워두시는데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건가요 하면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이번 1학기 내신 끝나면 잊어버려. 세문자 3차는 거의 안 다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얘는 2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대입하고. 혹시 안 해온 사람? 나 저거 안 해왔다 이런 사람 있나요? 지금이라도 외워? 기호야 외우고 있지? 이시? 자, A, B, C도 다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고. 얘도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고. 얘만 곱하면 되겠네, 두 곱. 합제곱, 마이너스 제곱합, 나누기 2. 그죠? 합제곱, 마이너스 제곱합, 나누기 2. 해서 이것만 구하시면 되지. 그러면 얘 그냥 나오죠. 중요한 거라서 내는데 이 공식 외우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라. 3차 윤환대칭식.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있네요. 다음 문제도.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문자라도 하나 줄여보자. 두 문자, 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한 개 해석하는 게 낫다. 5-C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게 엄청 쉽죠. 편하고. 엄청나게 쉽고 편합니다. 이것도 이제 윤환식으로 막 넣고 빼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 찾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 바로 해버리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 그 감각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별것도 없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이고 건널비가 22인 직면체 ABCD EFGH가 있다. 선분 AG의 길이를 구하여라. 윤지야, 어때? 연락 만만하지? 자, 건널비도 그렇고 모서리도 그렇고 결국은 건널비도 모서리로 구하는 거고 선분 AG도 모서리로 구하는 거니까 모서리 모르니까 미지수 설정이죠. 그죠? 모서리 모르네 미지수 설정. 모서리가 어차피 나와 있고 건널비도 모서리로 구하는 거고 대각선도 모서리로 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해 버리시면 끝나죠. 모서리는 4개씩 있지? 그러니까 하나씩 더하면 6일 거고 4개씩 더해서 24니까 하나씩 더하면 6이겠죠. 건널비는 AB 둘, BC 둘, AC 둘이니까 하나씩 더하면 11일 거고.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하냐, 시연아?
그렇지. 얘 뭐란 얘기지? 합 제곱 마이너스 두 곱. 그냥 원래 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야, 저희가 내신도 심하고 수능도 심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고 있어요. 내신도 난이도 있는 문제 풀고 있고. 근데 중간중간 조금 쉬운,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도 섞여 있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런 거 나오면 못 풀어. 네가 식 만들어라 그러면 잘 못 만들어. 희한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끼워져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좀 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이 잘 안 외우는 공식들 중에 이제 그 외운 학생과 안 외운 학생의 차이인데 공식 외우면 금방 풀리는 문제도 있긴 하고. 수업의 난이도가 어떤지 개인적으로 톡 좀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난이도가 높다 생각하면 실력편을 조금 더 프린팅을 해서 실력편 문제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수능이 만만해. 수능 및 모의고사에 제가 기본편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만만해. 그러니까 그 연습은 거기서 한다라고 쳐도 돼. 수능 및 모의고사는 어차피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들이니까 너무 훌륭한 문제들. 승혜가 지금 몇 시냐? 35분? 32분? 자, 이거 수능 및 모의고사 문제 한번 펴보세요. 기출과정 2023 고1 1학기 내신. 만만합니다. 자, 이거 다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에요. 1번 식 더하래. 아싸, 행복하다. 선생님, 이런 것만 학교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학교는 망하는 학교. 100점 맞았는데 5등급. 전문대도 미달 아니면 못 감.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낼 수밖에 없어. 자, 2번도 그냥 빼라네. 아유, 괜찮지? 여기서 뇌 한번 시키고 가면 되지, 그지? 뇌 풀로 막 돌렸다가 여기서 좀 시키고 가면 되지? 자, 이 문제들 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학교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온 수능 및 모의고사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들. 자, 4번 문제 보니까 그림만 연락이 복잡하지. 사실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죠? 더하면 더해서 다 똑같다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5번도 필요한 애만 전개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봤으니까. 자, 5번도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6번 같은 문제도 옛날에 수능에 4점짜리로 계속 출제되던 유형이에요. 너 수학 좀 잘해? 그러면 내가 과학에서 쓰이는 어떤 공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 공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이 공식의 문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뭔가 숫자들 이런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이 공식 한번 네가 써먹어 볼래? 수학 잘하면 당연히 처음 보는 공식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때 수능에 계속 4점짜리로 출제되던 유형입니다. 네, 얘도 이제 문자가 3개뿐이 없는데 3개 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경 D. D라는 애는 구경이군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냐? 아, 단풍철이 아니구나, 참. 벚꽃철 언제지? 벚꽃 피려면 얼마나 남았지? 승혁이 자냐? 승혁아, 번아웃? 피곤해? 승혁아, 벚꽃 피려면 얼마나 남았지? 야, 벚꽃 필 때 주말에 벚꽃 구경 한번 갈까? 내가 운전은 내가 할게. 에이, 관심이 없구나. 자, 구경이 D. 집광력 F. F는 집광력.
K는 그냥 상수라네요. 그냥 숫자래. 제 K는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숫자래. 구경이 40, D40. 집광력이, 이놈의 집광력 일단, 그러면 1600K. 구경이 X, D가 X, KX 제곱. 망원경의 2배다! 근데 애들 왜 이걸 못 푸는지 모르겠어. 미지수가 3개, 4개씩 막 나오거든요. 난이도 높은 거는. 그렇게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쫄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 문장이 이렇게 길면 저는 잘 못 풉니다. 그런 학생들도 제가 보긴 했는데,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안 된대. 그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수학 잘하려면 국어 잘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끊어 읽어. 구경 D, 구경 40, D40. 구경 D, 구경 40, D40. 이렇게 끊어 읽어. 구경 D, 구경 40, D40. 이렇게 끊어 읽어. 곱셈공식, 변형식. 자, 지호야, 열나만만한 문제들 나오고 있지? 이제 센 기준 A 정도밖에 안 되는 만만한 문제들. 다 수능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저희 쉬운 문제 연습하라고. 자, 얘도 그냥 이상하죠. 오답률이 높아요. 희한하죠. 식을 주고 풀으라고 그러면 엄청 잘 풀 애들인데 네가 식을 한번 미지수 설정해서 식 만들어 볼래? 그러면 못 풀어. 신기하지. 그럼 오답률이 높아. 4점짜리. 희한하지. 어차피 넓이도 그렇고 AB의 길이도 밑변과 높이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애고 밑변 높이 설정하고 넓이도 AB로 나타내고 변 AB의 길이 2루트 6도 AB로 나타내고 넓이도 AB로 나타내서 구하시면 되겠죠. A 세제곱 B 세제곱 구하라고 하니까 곱셈공식 변형식 쓰면 되겠습니다. 곱셈공식 변형식 써주면 될게요. 되겠네요. 자, 얘 확인학습 중에 쭉 넘어가서 얘 한번 볼게요. 얘 9번.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을 띄워놓고 문제는 주어진 조건은 여기다 제가 직접 표시를 할 건데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그림을 확대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의 조건을 그림에 표시할게요. A, B는 일단 6이래요. A에서 B까지는 6이랍니다. A, B의 점 C가 있는데 AC의 중점이 P1이래요. 얘하고 얘 중점이 P1이래. 얘랑 똑같대요. 그 다음에 CB의 중점을 P2. CB의 중점이 P2래요. 그래서 얘랑도 똑같다네요. 이렇게 똑같다네요. 그리고 P1C를 A라고 하세요. 요만큼을 A라 하자입니다. 그리고 CP2를 B라고 하세요. 요만큼을 B라고 하세요. 다음에 O1의 반지름은 A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이놈의 반지름이 A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그리고 O2의 반지름이 B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이놈의 반지름은 B 플러스 2분의 1이라네요. 그리고 O1과 O2의 교점이 정확히 O1과 O2의 교점이 정확히
이 반원 위에 있답니다.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할 건데 A가 B보다 작답니다. A, B는 얼마냐? 그런데 A는 일단 B보다는 작대요. A,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A, B에 대한 식 두 개 만들 거예요. 근데 뻔히 하나 보이네. 중점, 조건, 중점 써야지, 그지? 중점 조건 써야지. 여기가 A면 여기도 A겠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겠네. 그러면 나와 있는 길이 6하고 쓱 비교해보니까 A둘, B둘이 6이네요. 그죠? 애들이 왜 이런 걸 못 푸나 몰라. A 더하기 B는 3이네, 그냥. A둘, B둘이 6이니까. 자, 이제 나머지 하나 조건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 이걸 못 찾아서 못 풀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된 거지. 지호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보조선 구해야 돼. 힌트 보조선. 주어진 이 그림만 갖고는 못 풀어. 근데 이게 우리 지효 이과 갈 거니 원과 갈 거니? 이과 갈 거야? 오, 그럼 나중에 미적분도 해야 되겠네? 이과 가면 수능에 이 동그라미가 정확히 세 문제가 나와. 12점이 이 동그라미 원에 대한 문제가 12점이나 나와, 수능에. 그래서 그거 3개 틀리면, 일단 그거 3개 틀리고 다 맞추면 1등급인 건 맞아? 3개 틀려도 1등급이야, 지금. 아, 이 원. 그 문과는요? 문과는 2개만 할 줄 알아. 아니야. 이거 하나 나와. 하나는 무조건 나와. 4점짜리 하나. 난이도 있는 거. 거기서 미친 듯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그 보조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식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어. 반지름도 이용해야 되고, 반지름을 이용할 거니까 네. 중국 송나라 시대 명자님 계십니다. 송나라 시대에 명자님 계실 명자님.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지효야 혹시 아니? 처음 들어봤어? 내 이름 송명석입니다. 공자 맹자. 제 이름은 송명석이에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명자라는 수학자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중빵. 원은 중심과 반지름. 얘는 중심과 반지름을 A, B에 대한 식으로까지 줬어요. 당연히 중심의 반지름을 한번 그려볼 건데, 어디다 그릴 거냐의 문제죠. 어디다 그릴 거냐.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 랄랄랄라. 이게 주어진 조건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죠? 얘네 3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잖아. 이원하고 이원이 셋 다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 점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그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 트 그어보면, 여기는 B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뭔가 생각해야죠. 무슨 성질 있나? 이게 무슨 성질 있나? 그러면 원주각, 중심각. 이과 이거 12점짜리다. 원 성질. 쓱 그리면 요거 몇 도 무조건? 여기 무조건 몇 도야? 90점, 90점이란다. 90도. 여기 중심각 몇 도니까 180도지? 그럼 여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 직각삼각형 나오지 않아. 삼각함수랑 연결되지, 피타고라스랑 연결되지. 직각삼각형의 성질,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에서도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원 삼각함수 단원에서 원 나오는 문제가 문이과 공통.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또 배우거든요.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또 배워요. 거기서도 하나, 그리고 프랙탈이라고 무한 등비급수라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또 해서 세 개는 필수로 나오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교육과정 바뀌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능에는 세 개는 무조건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이 원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란 사실 알아요. 됐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식 둘 다 찾았으니까 끝났지?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정리하시면 끝나요? 복잡하지 않아. 이 문제는 얘를 못 찾아서 틀렸을 거야. 아마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는데 얘를 못 찾아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접선공식 외우기 전에 저것부터 외워야 돼. 식이 있을 때 중심을 찾는다. 그거 외우기 전에 저것부터 외워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 박히게. 원 딱 보면 중심만 재르면서 떠올리게 그냥. 원 딱 보면 중심만 재르면 떠올리게. 저렇게 하시면 저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다리꼴 문제가 좀 복잡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또. 우리 서연이는 다 기억나지? 이 문제들? 네. 내가 앞에서부터 다 실어놨기 때문에 네가 봤던 문제들 다시 또 나올 거야. 얘. 얘도 기억나지? 얘가 제일 더럽지, 그지? 이게 식이 제일 더러웠었지. 원은 그나마 뭐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찾고 나면 이 식은 정리가 쉽게 되니까 a제곱도 사라지고 b제곱도 사라져 버리잖아. 그지? 양변에서. 식 정리 되게 금방 되거든. 이게 좀 더럽죠. 근데 얘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식이 더러워서 그래. 어려운 건 없어. 식이 더러워서 그래. 식이 엄청 더러운 거. 조건 써야지. 자, 정사각뿔입니다. 정사각뿔. 정사각뿔이고요. 그 다음에 OABCD. 그리고 얘네가 다 똑같게 OE랑 OF랑 OG랑 OD 여기 H가 다 똑같게. 그러니까 사실은 O에 E, F, G, H도 정사각뿔인 거죠. 저기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네 길이 다 똑같으니까. 정사각뿔이에요. 그 다음에 부피의 합은 2 루트 2. 얘네들 부피의 합이 2 루트 2. 그 다음에 AF의 길이가 2. 여기가 A입니다. 삼각형 AVEF의 넓이. S라고 하면 32S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길이는 여기가 B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요만큼이 A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 쉬워요. 식이 더러워서 그렇지. 정사각뿔입니다. 정사각뿔. 일단 부피를 구할 거면 밑면에 수선 빵 때려야죠. 자, 밑면에 수선 빵 때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부피 구하고. 자, 그리고 부피 구할 때는 밑면에 수선 빵 때리면 이 수선이 어디 지나게 되죠? 수선의 발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저 수선의 발은 정확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대칭이라 대칭이죠. 제가 꼭지점 밑면 사각형 정사각형 수선 딱 내리면 대각선의 교점 대칭이라.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A
A니까 루트 2A에서 요만큼이 2분의 루트 2A. 그럼 피타고라스로 충분히 높이 구할 수 있죠?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3 해야 돼. 부피니까. 자, 옆에 저 새끼를 어떻게 구하냐? AF가 2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등변사다리꼴이죠. AF2. 이게 AF2예요. 얘는 B에서 A 뺀 거죠. B 빼기 A. 여기가 F자리입니다. 거꾸로 썼다. A 빼기 B지. 그리고 밑에는 A. 이 2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거든. 세 변 길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 60도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이 2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선 띵 내려서 피타고라스 돌려야지 뭐. 피타고라스 돌릴 건데 귀찮아. 2대 1대 루트 3.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식 두 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식이 더럽지. 이것들만 어렵고 나머지 좀 쉽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들 수능 이거부터 좀 편하시면 이거부터 푸세요. 이거부터 남아서 풀고 입력 다 하신 다음에 틀린 거 이제 선생님한테 그 답안지 받아서 해설지 좀 받아서 보고. 여러분 해설지에 있는 풀이 정확히 외우셔야 돼. 만약에 내가 문제 못 풀면 해설지에 있는 풀이 정확히 외워야 돼. 서술형도 보고 수행평가도 보기 때문에 그대로 서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꼭 외우고, 그다음에 빠른 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틈틈이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난이도가 나한테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내가 수업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톡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효는 내 전화번호 모르지? 이름은 네 맘대로. 꽁지쌤? 꽁지쌤 어때? 꽁지쌤. 꽁지쌤 봤냐? 꽁지쌤? 꽁지머리. 꽁지쌤. 제가 수업 좀 늦게 끝내드렸으니까 좀 쉬었다 하셔도 돼요. 클리닉 좀 쉬었대. 지효는 여기가 클리닉 하는 곳이고, 지효라고 새로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 등록이나 이런 거 못했거든요. 학생 등록할 줄 아시나요, 혹시? 아니, 지효 말고, 지효. 오케이. 사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인 좀 해줘. 이건 뭐지? 뭐 보내신 거지? 너 뭐 약이니? 그래? 여기 있습니다. 시연이 오늘 수업 잘 알아듣겠어. 사인 좀 해주세요.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다. 아니니까 연락 좀 드려요.
가시죠. 올라가. 여기가 이제 남아서 문제 풀고 가는 곳이야. 얘 그 바인더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학생 등록해서 제 이름 쓰고 어머님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얘는 1학년이고 학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등록하시면 되니까 방식의 영상이랑 곱셈 공식 다 넣는 둘 다 했어요. 둘 다 나왔어요. 지금 앞에서 여기 없던데. 이게 다항식의 연산. 네. 그리고 이게 여기에 같이 있어요. 아, 이것만 네, 걔는 곱셈 공식은 거기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걔만 하고. 근데 얘네들이 저기 본 것처럼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 자기들이 풀어서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결과가 뜨면 이제 아닌 것들만 추가로 좀 더 나눠주고 그렇게 할게요. 9개만 먹어줘요. 아니 뽑아주는 거 말고 책에 있어요 다. 이제는 그 뽑아주시는 건 얘네들이 먼저 다 입력한 다음에 여기 결과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입력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 네 틀린 것들 이런 것들 모을 거거든. 여기다 네 이름 쓰면 돼. 편한 자리 앉아. 그림책인지 그 처음 학생들 보니까 그거 지호는 시간 되면 잠깐 얘기할 수 있나?